자, 또 돌아왔습니다. 예, 그 사이에 뭐 했냐? 예, 밥을 먹었어요. 예. 자, 시간이 또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연습을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올 거예요. 예. 는다는 건 뭐냐면 연습량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붓하고 사셔야 돼요. 붓하고. 예? 이 붓을 완전히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붓이 내가 원하는 손들을 뽑아줘라. 뽑아줘. 거미줄이 필요하다. 거미줄이 나오고, 거친 선이 나오다 하면 거친 선이 나오고, 뭐, 예. 뒤에서 뭐 왔다 갔다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쓸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시계도 풀르고,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꽃피는 동백섬의 봄이 왔건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해서 사실 이게 쓸까 말까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새롭게 이 중국 공부하면서 뭐 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꽃자를 이제 쓰는 법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예, 꽃자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꽃피는 동백섬 해서 봄이 왔건만 해서 동백섬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꽃피는 동백섬. 그래서 얘가 가로로 쓰는데 얘가 딱 가서 얘가 볼록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는 뭐 그걸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디자인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쓰면서 수만 가지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고로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꽃피는 예, 크게 쓰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동백섬이 중요하니까. 작은 꽃. 예, 큰 꽃이 아니죠. 예, 작은 꽃. 해바라기 아니에요. 예, 작은 꽃. 자, 이렇게도 나오죠. 예. 왜냐면 이게 또 가릴까봐 그래. 이 위에 또 찍어요. 예. 네, 꽃피는 꽃피는 자, 동백섬을 제가 주인공을 한다 그랬죠. 예, 동백섬을. 자, 동백섬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거칠게 표현하고 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성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지 뭐냐면 이 안에서 여러분 창작의 세계에 그 안에 딱 들어가야지. 내가 창작하는 범위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유 공간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틀려져요. 동백섬을 팍 찍습니다. 팍 찍어요. 찍습니다. 그 다음에 백 얘 100을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피랍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동백. 끝이 멈춰야 돼요. 동백. 섬. 네, 섬. 여기서 또 섬이 중요하죠. 네. 얘가 이렇게 와서 위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나왔죠. 예.
동백섬. 꽃 피는 동백섬. 예, 그 다음에 애는 이제 작아이죠. 예, 애는 이 라인을 맞춰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애가 여기 와야 돼 이렇게. 동백섬에.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있죠. 예? 봄은 세로형 모음의 오가 되게 중요한데 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뭐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얘랑 형태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활성하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봄. 예? 봄이 왔건만. 뛰고 찍고요. 가고 슉. 이렇게 쌍시워야 돼. 슉. 이렇게 가주세요. 왔건만. 여기 비잖아요. 여기서 기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가서 건 예만 왔건만 이렇게 했어요. 꽃피는 동백섬이었어요. 꽃피는 빵 세로 쭉 질서가 나오는데 질서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걸 또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두 가지 여기다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목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 내가 이제 어떤 걸 키울 것인지를 먼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얘가 메인이야. 얘가 주인공. 봄은 조연. 꽃 피는 여기서도 크기가 틀리죠. 굵기가 틀리죠. 이 봄이 이 왓것만도 크기 틀리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조사들 얘가 왜 이렇게 얘는 작은데 얘 왜 크죠? 동백섬에 붙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공에 붙은 조사는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작은 것은 더 작게 하고요. 얘가 봤어요. 봄이하고 는하고 틀리죠. 봄은 얘보다 꽃보다 봄이 더 크기 때문에 조사가 좀 더 커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 크기가 다 작은 게 아니에요. 동백섬에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비례의 조사, 봄에 걸맞는 조사, 꽃피는 작은 글씨에 대한 조사. 상대적으로 조사도 크기를 다 다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꽃피는 동백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백섬 이렇게 나와야지 너무 작아서 동백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봄이 왔건만 이렇게 봄도 커갖고 봄이 왔건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씨 크기에 비례해가지고 조사도 약간 좀 작게 쓰는 크기를 달리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이렇게 됐습니다. 낙관을 계속 찍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낙관을 찍어줘야 돼. 자, 이게 꽃피는 애 제가 이렇게 땄어요. 찍어서 딱 찍었습니다. 이렇게 딱 찍어야 돼요. 찍으면 가치가 올라가. 돈 받고 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교수님 제 거 누가 사겠어요? 살 수 있어요. 누가 사냐? 주변 사람이 안 사면 남편이 사면 돼. 남편한테 파세요. 아시겠죠? 남편이 정 안 된다. 그러면 아침밥을 굶겨요. 바로 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샥 붙어보겠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자로 가되 글씨 크기를 달리해라. 그리고 크기에 따른 조사 크기도 걸맞게 비례에 맞춰서 줄여라. 무슨 아시겠죠? 엄청 큰데 조사는 다른 작은 조사에 맞춰서 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예. 제가 이게 이 조용필의 이 노래가 사실 뭐 공중에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제 떠난 부산 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보세요. 형제 떠난 부산 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이거 갈매기가 큰 거예요. 갈매기가. 예? 내가 갈매기를 더 크게 하겠다. 근데 거꾸로 내가 부산항을 크게 하겠다. 상관없어요. 갈매기만 아니지.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크게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그 크기가 글씨 크기가 그대로 나와요. 신기한 일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갈매기를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갈매기, 예, 갈매기. 예, 이것도 가로로 한번 써보는데 바로 전에 가로 써가지고 이번에 세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로로. 네. 자, 형제 떠나는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형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형제 여기 와서 눌러요. 자, 형 나왔어요. 형. 제 형제에서 형제. 떠나는 뭐 그다지 크게 쓸 필요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 떠난. 네. 형제 떠난. 그 다음에 부산항은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 제가 갈매기를 좀 하려고 했었죠. 부산항에 얘가 자꾸 울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정하면서 합니다. 예. 부산 항해. 자, 부산 네,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형제 떠난 부산항해. 이렇죠. 갈매기가 제게 중요해요. 그죠? 갈매기가 제 갈매기처럼 날아가듯이 한번 써보자. 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예. 노래를 좀 곧잘 하는데 이게 반주가 있으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예. 자, 갈매기를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돼.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 치고 내려가기. 얘가 수직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가져야 돼. 예? 예.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속도를. 자,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가 정말 갈매기 날개짓 하듯이 창공을 해서 날아가듯이 예, 쭉 올립니다. 이렇게 갈매기만. 갈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예, 갈자가 주인공이에요. 갈매기만. 여기서 얘 때문에 여기다 쓰게 되면 공간이 비어버려요. 얘가 여기다 써도 돼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 써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네. 네. 예. 갈매기. 갈매기만. 말은 이제 작게 써야겠죠? 예. 갈매기만. 자. 이렇게 해서 형제에 따른 부산항의 갈매기만까지 썼어요. 슬피 운해를 여기다 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뺄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무리를 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밑에까지 빼서 쭉 갈 것이냐를 봐야 돼요. 얘가 쭉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매기만 슬피 운해. 이 음악이 좀 있어야겠다. 예. 갈매기만 슬피 운해.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슬피 운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예. 슬피.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갔어요. 얘가 여기서 좀 길게 빼줘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슬피. 슬피. 이렇게 슬피 운해. 네, 슬피 운해 이렇게 썼어요. 갈매기만 슬피 운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2025년. 예. 자, 그럼 이제 글씨가 가운데가 이제 확장이 딱 되면서 강조를 딱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빠지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잡아서 이 주인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서 내가 이게 어떻게 글자를 배치했는지를 한번 잘 보셔가지고 쓰시고요. 특히 이 갈매기가 주인공 됐을 때의 느낌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갈매기가 짧으면 또 안 돼. 갈매기는 이렇게 날개가 펴가지고 보세요. 갈매기 같아 안 같아? 자, 이렇게 쫙 이렇게 예? 짧아가지고 참새 샤 이렇게 날아가요. 샥 날아가잖아요. 이게 보면서 교수님이 별 쇼를 다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도 힘들어요. 어쨌거나 날개가 쫙 펴서 확 날아가는 듯한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길게 뺀 거예요. 얘보다 올라가 있잖아요. 얘가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연상해서 쓰셔라. 예? 자, 그러면은 낙관을 또 찍어야 돼요. 예? 여기서 형제, 여기가 두이니까 여기다 딱 찍습니다. 찍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예? 어때? 멋있어요.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예. 대답 안 하신 분은 바로 경찰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요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여기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 밑에다 찍어요. 요 밑에다가 딱 찍습니다.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인 글씨를 이렇게 보시면
예. 아, 이게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갈매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매기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자, 갈매기 씹어먹기. 뭐 이런 거 있죠. 예? 예?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런 거 없어요? 예, 갈매기만, 어쨌거나. 갈매기만 한번, 독파 한번 해보자. 예,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뭐,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막 완파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갈매기를 한번 제가 어떻게 한번 더 연습을 연습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갈매기를 이렇게 쫙. 그래서 이런 어떤 거친 선들이 또 속도감에 의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속도감을 내야 돼. 여기서 눌러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붓을 끝까지 눌러서 쭉 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줘야 돼. 근데 누르지 않고 슉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거친 선이 안 나와요. 예? 제 이게 효과음이 좀 마음에 드세요? 예, 그래서 꾹 눌러서 이렇게 나가줘야지. 붓이 안 누르면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 갈매기만 슬피우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에 쓸 때는 이제 소리 없이 이게 나갈 건데,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갈매기 한번 또 시범을 보여드리는데, 갈매기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갈매기의 갈자가 중요하잖아요. 자, 갈자를 한번 잘 보세요. 이 갈매기를 어떻게 쓰는지. 일단 기억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거 청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 얘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얘가 수직. 얘가 수직. 그 다음 보세요. 얘가 갔죠? 와서 눌러. 기억.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쫙. 예. 너무 눌렀어요. 제가 이제 이걸 눌러야 되는데 뭘 누른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갈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 여기서 보면 얘가 갔죠? 내려가면서 수직으로 내려와야 돼요. 90도. 그 다음에 손에 붓에 힘을 빼서 슉!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빠르다. 근데 갔어.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가서 기억. 그죠? 예, 기억. 그 다음에 기억까지 썼잖아요. 그죠? 기억 썼잖아요. 기억을 2개. 하나, 둘. 연달아서 기억을 2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여기서 휘어서 S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서 S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에. 꾹 눌러하는 거예요. 눌러. 붓을 꾹 이 끝까지 꾹 누르세요. 누르면 얘가 이렇게 거칠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칠게 나올 때 꾹 누른 상태에서 미서 이게 그 힘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 그러면 얘가 점점 먹이 점점 없어지겠지요? 예? 그때 아름다운 갈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갈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 갈자가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뉘었을 때는 보세요. 기억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예요. 기억 이게 나왔죠? 여기서 샥 한 번에 가야 돼. 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가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번에 가라. 한 번에 큰 S가 나와요. 큰 S. 여기 보니 큰 S가 나왔잖아요. 그죠? 보세요. 큰 S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갈자 쓰실 때 이걸 참고해가지고 쓰셔라.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아까도 제가 이 갈매기 쓰실 때 보면 얘가 이만큼 쭉 가면서 이 여백이 없이 덩어리를 쫙 만들어가는 걸 좀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글씨가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장도 그냥 여기서 갈매기다 그러면 날르고, 예? 참새다 그러면 이렇게 날르고, 바보가 영상 보니까 되게 바보 같네. 예? 이렇게 하고, 예? 나비가 왔다 그러면 좀 넓게 해갖고 이렇게 날르고, 예? 이렇게 해서
느낌대로 쓰는 거예요. 느낌대로 쓰자.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부산항해를 한번 해봤죠. 그죠? 또 조용필의 부산항해를 한번 2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정태춘의 촛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